교육훈련입니다. 오케이. 교육훈련 한번 봅시다. 훈련의 종류 한번 봅시다. 간단히 먼저 볼게요. 신규 채용자 훈련도 있고 재직자 훈련도 있고 감독자 훈련도 있고 관리자 훈련이 있어요. 신규 채용자 훈련 너무 다 알잖아요.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 뭐 기관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공직사의 적응력을 갖춰시키죠. 신규 채용자가 근무할 기관의 목적이 뭐다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신의 역할, 당신이 맡은 업무는 뭐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공직사의 적응력을 갖습니다. 그럼 재직자는 뭐예요? 신규 채용자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교육훈련을 받는 거죠. 이죠. 감독자는 뭐예요? 봐봐. 감독자와 관리자 중에서 누가 더 높아요? 관리자가 훨씬 높아. 감독자는 계장이나 과장처럼 최초로 만다 명령권을 갖는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그래요. 이 감독자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을 부하 직원을 이제 두게 된 거죠. 그래서 리더십 또는 인간관계 계산이에요. 뭐 관리자는 뭐예요? 정책 결정이에요. 정책 결정. 그러니까 감독자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 관리자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책 분석 능력을 주로 교육훈련합니다. 오케이. 이게 옛날엔 좀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감독자는 리더십, 인간관계 개선, 관리자가 정책 결정에 관한 능력을 교육훈련시켜줍니다. 오케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관리자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감독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교육훈련 방법이죠. 교육훈련의 가장 핵심은 항상 뭐한다? 강의식 교육이에요. 원래 공무원 교육훈련에는 뭐만 있었다? 강의식 교육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 강의식 교육 하나만 있었는데 강의식 교육 어떤 단점?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강의식 교육의 고유한 장점이 뭐 일시다수잖아요. 일시다수.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요. 피교육생 사전 준비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뭐한다? 요구하지도 않지만 예습은 잘 안 해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습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장점은 어디에서만? 강의식 교육에서만 성립돼요. 다른 교육 훈련 기법에서는 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죠? 그럼 봅시다. 참여 토론입니다. 토론, 참여 토론. 오케이? 참여 토론. 토론이죠. 토론 일시에 다수가 안 돼요.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요. 토론 참여자가 많은 사전 준비를 해와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토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례연구와 케이스스터디죠. 케이스스터디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랑델 교수가 만든 거잖아요. 기본서 있잖아. 하버드 법과대학 랑델이 만든데 원래 이 사례연구 자체가 법학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법학. 사례연구는 구체적 케이스를 주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게 바로 케이스스터디입니다. 역할 연기죠. 롤플레잉입니다. 역할을 연기로서 보이는 겁니다. 특히 누구? 인간과 고객과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태도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면 봐봐. 민원 담당 공무원은 본인의 역할을 연기로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연기는 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편의 역할을 연기로 하는 거예요? 반대편. 그러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은 역할 연기를 할 때 누가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되는 거고, 그럼 민원 담당 공무원은 누가 대신에? 교관이 하는 거죠. 교관이. 교관이 막 뭐라 그래요?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자기가 그렇게 해왔거든, 민원인에게. 그래서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주로 반대측의 역할을 연기로 사는 겁니다. 신디게이트죠? 분입연구예요. 분입연구.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분반별로 과제를 주고 하는 거죠. 요즘 분입연구라 잘 안 그러고 모둠별로 과제를 내주죠. 오케이.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입니다. 민방위 훈련이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 같은 겁니다. 논점이 하나 있죠.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동일하다,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하재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보면 불을 질러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와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 우리는 사전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체험식 교육 기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 체험하면서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시찰 견학 안 나와. 학생들이 가면 수학여행, 오케이. 공무원들이 가면 시찰 견학, 내비도 없라. 현장 훈련이 얘가 나오죠. 현장 훈련입니다. 멘토와 멘티, 사수와 부사수 1대1 교육이에요. 오케이. 가르치는 사수와 배우는 부사수가 1대1로 교육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은 직무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한다? 연수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장점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직무 현장을 이탈하지 않죠. 그럼 단점 뭐예요? 사전에 계획된 교육 훈련은 안 돼요. 직무가 먼저야 교육 훈련이 먼저야. 직무 수행이 먼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무를 수행하다가 짬짬이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OJT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 훈련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교육 훈련은 안 됩니다. 사전에 계획된 대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예 직무 현장 이탈해서 연수원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감성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미리 했기 때문에 안 해요. 12명 내외를 2주 정도 환경과 단절시킨 상태에서 12명 내외는 서로 이질적으로 구성합니다. 오케이. 어디서 배웠어? 어디에서 배운 거 그대로. 그 다음 여기입니다. 교육훈련에 저항하는 거죠. 저항입니다. 거기에 좀 오타가 있어요. 교육훈련의 저항인데 뭐라고 나왔어요? 교육훈련 방법이 아니고 저항. 오케이? 교육훈련의 저항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교육훈련이 저항이 있어요. 첫 번째, 소속기관과 교육의 대상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눠지거든요. 소속기관은 왜 교육훈련을 싫어할까? 업무 공백이 발생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훈련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들어가면 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죠. 플러스 뭣도 발생해요. 그런다 교육훈련 들어가면 보수 안 줘요? 그러니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교육훈련을. 두 번째는 뭐예요? 업무 공백이죠. 업무 공백이 발생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예, 기관에서 이제 싫어하는 거고 얘는 공무원 입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장기간 교육훈련 후 복귀 시에 보직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6개월 갔다 왔어요. 1년 갔다 왔어요. 교육훈련을. 그럼 들어오면 내 자리 없어져 보잖아요. 맞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가 뭐예요? 1년 6개월 이내 한시적으로 임기를 정해서 만든 공무원이 뭐예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오케이.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이런 것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 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정말 좀 그런 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물 먹었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 교육훈련 결과 인사관리의 반영이 미흡해요. 그렇게 열심히 교육훈련 왔는데 실제 근무를 수행한 사람은 인사고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교육훈련 점수는 인사고과에 낮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해서 뭐한다?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관점 때문에 교육훈련이 저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케이?